안녕하십니까. 내외 귀빈 여러분. 한중일 삼국협력 사무국이 주최하는 TCS 설립 10주년 기념 제6차 심포지엄인 한중일 지방교류 증진 방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류슈케 사와이 야마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우선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기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국제우호성시연합회, 일본 자치제 국제화협회,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삼국 도시 간의 교류 증진을 위해 크게 기여해 주신 기관들입니다. 오늘 저희는 훌륭한 전문가 또 실무 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삼국 지방 정부 교류 현황과 모범 사례를 청해 들을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 이상 지체치 않고 TCS 미츠가미 히사시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개회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중일 협력 사무국 사무총장 미치가미라고 합니다. 오늘 TCS 설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움 시리즈 6번째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곳 서울에서 행사장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한중일 협력사무국 TCS는 한중일 3국 간 정상 합의에 따라 2011년에 출범한 국제기구입니다. 한중일 강요급 회의는 21개가 있으며 저희 TCS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특히 환경, 보건, 재난방지 등은 3국의 공통과제이며 각국 국민들의 필요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TCS는 민간 분야에서도 학술, 비즈니스, 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지방도시 교류도 저희 TCS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협력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한일, 한중, 그리고 일중 등 양자 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시 교류는 물론 한중일 3국 간 틀 안에서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사례도 21개 이상이 있으며 여기에는 3개국에서 55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류 주체도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대학교나 박물관, 도서관 등 실로 다양합니다. 이러한 교류를 더욱 보급 및 정착시키기 위해 TCS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을 비롯한 기존의 도시교류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함과 동시에 저희가 독자적으로도 한중일 지방도시의 트라이앵글 교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방도시 재생에 관한 심포지움 등을 개최해 왔습니다. 코로나 극복과 관련해서도 한중일 지자체 간에서 서로 도와주고 지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대면 교류를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렇게 정보 교환의 자리로 본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3국에서 도시 교류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와 실무자 분들께서 참가해 주셨습니다. 각국 상황과 성공 사례 등을 소개해 주시고 또 논의해 주심으로써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무렵에 도시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기대합니다. 본 심포지움의 성공과 도시 교류 분야의 3국 간 협력 강화 그리고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하면서 또 도쿄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의 성공과 또 3국 한중일 선수들의 활약을 기원하면서 개회사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cretary General 미치가미 사무총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 본 행사 후원 기관으로부터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 국제우호성시연합회의 사무총장이자 중국 인민대회 우호협회 이사이신 칭보밍 사무총장님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으로 한중일 지방교류 증진 방안 웨비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중국 국제우호도시연합회를 대표해서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의 세심한 준비와 따뜻한 초청에 감사드립니다. 한중일 세 나라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 유사하고 오랜 우호교류를 이어왔습니다. 그동안 3국은 다양한 대화 채널을 통해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호도시 및 지방정부 간의 교류는 한중일 협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3국 국민 간의 우호 증진, 상호 이해, 호혜 공영을 촉진하고 중요한 역할을 해왔죠. 특히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3국 지방정부, 특히 우호도시는 서로 도와가며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산천 이역, 풍월 동천, 즉 장소가 달라도 마음은 함께 있다. 도불원인 임무 이국. 돈은 사람과 멀리 있지 않고 사람은 나라에 다르지 않다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우호교류의 미담을 남겼습니다. 수망상조, 동주공제의 정신으로 아시아 문화와 정신을 구현했습니다. 오늘날 100년 동안 없었던 새로운 변화, 감염병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한중일 세 나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죠. 이는 또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이 한중일 지방정부 협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3국 지방정부 관계자 및 우호도시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서 웨비나를 개최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현실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3국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방정부 교류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고 또 이 지역의 세계의 평화 안정과 발전을 촉진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속한 중국 국제우호도시 연합회는 199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지방정부 간 우호교류를 촉진했고요. 지방정부 및 도시 간 우호도시 체결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세계 130개 국가의 2,800여 개 도시와 우호교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중에 한국, 일본과의 우호교류 도시수가 가장 많은데요. 3국 지방정부 협력의 강한 원동력 그리고 거대한 잠재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우호도시 연합회는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서 정부, 민간, 기업, 학계 등 다양한 지혜와 자원을 모아서 한중일 우호교류의 내실을 다지고자 합니다. 3국 지방정부의 호혜 협력을 추진하고 새로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세미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message, Mr. Ching. 네, 말씀. 네, 칭보밍 이사님 축사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미치다 도요지 일본 자치제 국제화협회 서울 사무소장님의 축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こんにちは。日本自治体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자치체 국제화협회 서울 사무소장 마찌다입니다.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이 설립 10주년을 맞이하고 또 이를 기념하여 이처럼 심포지엄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설립 이래 3개국의 평화와 안정, 우호에 기여해 오신 공적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유행은 우리로부터 많은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많은 생명, 얻을 수 있었을 돈, 그리고 시간 등을 잃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다른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시간, 그리고 노력을 코로나 대책에 써야만 했습니다. 이런 때야말로 이웃인 세 나라가 협력하면서 이 세계적 문제, 과제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심포지엄의 주제인 한중일 지방교류 증진 방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3국의 지방도시에서 경제, 환경, 스포츠, 관광, 청소년 등 폭넓은 분야에서 교류를 강화해 왔는데 현저하게 변화하는 문제, 과제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전문가 및 각국 지자체 실무자를 초청해 3국 간 지역 교류의 현황과 그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방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교류를 해 나가야 할지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이 이러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그 어느 때보다 지방도시 간 3국 간 협력이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심포지움을 기획하신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의 가일층의 발전과 오늘 심포지움의 성공, 그리고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하며 저의 축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마치다 사무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식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국제화 지원 국장님의 축사를 정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국제화 지원국장 김대식입니다. 우선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이 설립 10주년을 맞아 한중일 지방교류 증진 방안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간 TCS는 3개국 중앙, 지방정부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기 때문에 이번 주제를 한중일 지방교류로 정한 것은 매우 뜻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국가 간의 교류협력은 전통적으로 중앙정부 간의 외교활동으로 대변되어 왔지만 오늘날처럼 전 세계가 촘촘히 연결된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대활동이 날로 대폭 확대되어 가고 또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정부 역할이 날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중일 지방정부들은 문화, 경제교류, 행정 등 다방면에 걸쳐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삼국 국민들 간 신뢰와 우정을 쌓고 나아가서 국가 간 전반적인 관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지난 10년간 삼국 간 외교 관계는 때로 긴장이 정세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지방 정부들은 다양한 들풀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어 넓고 푸른 평화를 이루어가듯이 삼국 관계의 저변 테페스트리를 아름답게 수놓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도 한중일 지방정부 간 협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 심포지움이 삼국 간 지방 교류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나 소개해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협의회는 오는 11월 22차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교류협의회는 중국의 인민대외우호협회, 일본 자치체 국제화협회와 함께 20년 이상을 함께 해온 사업입니다. 3개국 지방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해 고민을 나누고 서로의 정책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협력의 장이 되어 왔습니다. 작년 회의는 코비드-19로 인해 개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팬데믹 속에서도 협력의 정신과 그 동력은 유지되는 측면에서 열린화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당부드립니다. 코비드-19는 사람들의 왕래를 막고 열린 지구촌을 고립된 공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그동안 쌓아온 한중일 지방정부 간의 연대의 힘이 발휘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심포지움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교류 협력 사례도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길을 찾아가는 연대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지혜는 자유로운 교류가 가능치 않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한중일 협력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교류의 방향과
방식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계속 넓어지고 깊어져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따뜻한 축사 말씀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후원 기관들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심포지움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사회를 맡으신 양기호 교수님을 소개하며 오늘의 본 세션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양 교수님은 현재 성공회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또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지방교류는 교수님께서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연구 활동을 해오신 전문 분야이며 과거 한국지방정치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다수의 저서도 출간하셨는데요. 글로벌리즘과 지방정부, 지방외교, 지역성의 글로벌화 등 저서들을 출간하셨습니다. 오늘 심포지움의 사회로 가장 적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교수님을 모실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양 교수님 시작 부탁드립니다. 니하오, 곤니찌와, 안녕하십니까. 오늘 심포지움의 자장을 맡은 양기호 교수입니다. 다시 한번 TCS 한중일 협력 사무국 설립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또 제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사회를 맡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수십 년간 한중일 삼국은 엄청난 평화와 번영 그리고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한중일 삼국의 전체 총생산은 전 세계 토탈 GNP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중일 삼국의 인구도 무려 전 세계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평창올림픽, 2020 도쿄올림픽, 그리고 2022년에 예정된 베이징올림픽은 그동안 한중일 삼국이 쌓아올린 엄청난 성과를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엄청난 성과에는 수많은 시민단체 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한중일 삼국의 성공 그리고 발전은 한중일 지방정부 그리고 많은 이런 국민들 간의 협력과 연대에 의해서 비로소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많은 이런 한중일 간의 지자체 교류, 국제협력을 지탱해 오신 수많은 여기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큰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이제 TCS 1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이 코비드-19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인가, 특히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가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구체적인 사례로서 중국의 양조우시, 그리고 일본의 기타 큐슈시, 그리고 한국의 제주도가 각각 사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앞으로 약 80분인가요? 이 시간 동안 저희들이 이제 많은 지적인 토론을 하게 됩니다만은 여러분 중간에서라도 궁금하시거나 또는 질문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창을 통해 가지고 그때그때 질문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가능한 한 골고루 또 소중한 질문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만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일단 순서대로 발표자하고 토론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사를 해주셨는데요. 중국 국제우호성시연합회 칭봉민 사무총장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이제 아까 말씀은 녹화를 하셨습니다만은 일단 이어질 토론 및 또 질의응답에서는 루오 후지엔 부처장님께서 대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칭보밍 사무총장님의 발표를 경청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한중일 지방협력의 성과와 전망이라는 내용으로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중일 협력의 배경 및 개황에 대한 설명인데요. 한중일 세 나라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유이고 또 공동 운명체이고 서로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20여 년 전에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열린 동아시아 협력 지도자 회의에서 세 나라 정상이 비공식 회의를 가졌죠. 그리고 한중일 협력을 위한 씨를 뿌렸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오늘 공동의 노력으로 길러낸 이 한중일 협력은 이제 잎이 무성한 나무로 성장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 그리고 21개 장관 끝 회의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 지원 시스템 등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최근 한중일 우호교류 협력, 특히 지방정부 간 협력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3국 국민들에게도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이전까지 3국 간 연간 왕래는 약 3천만 명이 넘었고요. 2020년 중국에 진출한 한국, 일본 기업은 6만 개가 넘었고요. 일본, 한국과 무역 증가액도 6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중한, 중일 우호도시 수도 늘어나서요. 현재까지 한국, 일본과 맺은 우호도시는 총 458개로 지속적으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곳이 그중에서 85%가 넘습니다. 1999년에 시작된 한중일 우호도시회의는 지금까지 20회를 성공리에 개최했습니다. 3국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서로 배우고 발전하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설명드릴 내용은요. 한중일 지방협력의 특징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중일 지방정부 협력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경제교류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중일 세 나라는 모두 동북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죠. 동아시아 협력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또 세계 경제와 국제 무역 협력에 있어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국 지방 협력은 대부분 경제 교류의 필요성으로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 무역 대표부를 서로 설립하고 또 시스템을 갖추고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한중일 3국 간 무역 투자 인적 왕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무역 장벽 해소하고 영내 무역 성장 잠재력을 확대해서 3국의 지방 발전을 촉진하자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요. 중국의 산동 자유무역 시범지구 칭다오 펑구에 한중일 소비 전담구를 조성했습니다. 2020년 말까지 1174개의 한국, 일본 기업으로부터 총 15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세계 500대 기업에 속한 21개의 한국, 일본 기업들이 이 지역에 51개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무역 투자, 무역의 자유화, 또 편리화 향상을 위한 좋은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바로 문화적인 유대감으로 영역을 넓히고 내실을 다졌다라는 점입니다. 한중일 우호 관계는 유구한 역사, 또 축적된 문화,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유대감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교 문화로 대표되는 동양 철학은 동양지의 결정체이자 또 한중일의 정신의 유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중일 지방문화 교류는 음악, 가무, 서예, 꽃꽂이, 다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동아시아 문화도시, 한중일 문화산업 포럼 등 영향력 있는 교류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문화 교류는 한중일 3국 지방정부 협력을 위한 중요한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연출, 공연, 전시, 문화도시 선정과 같은 행사를 통해서 3국의 문화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또 상호학습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문화를 매개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채널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청소년 교류를 확대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국가 지방협력과 달리 한중일 지방협력은 청소년 교류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기존의 우호도시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3국 여러 학교들이 협력 관계를 맺고 또 한중일 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교육 협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초기에 제도화된 한중일 청소년 교류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자리를 잡은 경우도 많은데요. 보면은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한중일 주니어 종합 경기 대회 같은 경우에 1993년에 시작돼서 27회째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한중일 청소년 서해전도 2011년에 시작돼서 11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교류는 삼국 지방 협력을 위해서 좋은 미래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한중일 지방협력의 성과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한중일 지방협력은 여러 해 동안의 발전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순기능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위 증진에 기여했다는 것이죠. 한중일 지방협력은 아시아 국가 간의 친밀감을 높이고 또 세 나라 국민 간의 상호 이해를 돕고 또 우위를 증진시켰습니다. 세 나라의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한 좋은 교량이 되었죠. 한중일 관계를 발전시키고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 추진을 위한 민간 차원의 좋은 역량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요. 삼국 지방의 호혜 협력과 발전을 촉진했다는 것입니다. 삼국 지방 정부는 대부분 물류, 교통, 인프라 건설, 상호 연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각자 계획 및 프로젝트를 연계해서 호혜 경영, 경제무역 파트너십을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RCEP이 체결되면서 삼국 지방 정부 간 협력은 앞으로 한중일 FTA 협상을 가속화하고 동아시아 경제 통합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삼국 코로나 공동 방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한중일은 동주공제, 즉 서로 돕는 정신으로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우호도시, 기업, 사회, 각계각층이 힘을 모아서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정신적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또 각자 생산 경쟁력을 발휘해서 코로나가 심각한 지역에 대량의 방역 물자를 보내주는 등 물질적인 조력자의 역할도 했습니다. 단결, 우호 협력에 긍정의 에너지를 발휘해서 좋은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한중일 지방 협력이 직면한 과제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100년 만에 새로운 변화 그리고 감염병을 동시에 겪고 있는데요. 한중일 지방 협력이 지속되면서 우호 도시 수가 계속 늘어나서 현재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경제가 발전한 지역에 우호 교류가 집중되는 현상이 있고요. 코로나로 오프라인 교류가 어려운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 건의사항 제안합니다. 첫 번째, 우호도시 플러스의 새로운 교류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자는 것입니다. 기존의 성, 도 간의 우호교류 에서 도시간 우호교류로 확대하고 또 도시간 우호교류를 현 지역이나 구 지역의 우호교류로 확대해서 다양한 차원의 한중일 우호교류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세계 도시간 경제협력 모델을 참고를 해서 중한, 중일 두 나라 두 개의 도시간 우호교류를 한중일 3개 도시간 또는 여러 도시간 우호관계로 확장을 해서 국제교류의 효과를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흥산업의 새로운 발전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일단 발전에 대한 새로운 사고로 5G라든가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이런 신인프라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서 도시 발전을 추진하고 있죠. 발전이 더딘 중국 서부 지역들도 예를 들면 바람, 태양, 수력, 광산 등의 천혜의 자원을 이용해서 대형 청정에너지 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지방정부도 신흥산업 잠재력을 활용해서 첨단 제조, 친환경 에너지, 의료보건, 디지털 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교류 협력을 강화해서 삼국 지방교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제안입니다. 클라우드 교류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해야 합니다. 올해, 내년 2년 동안 한중일 문화체육교류회 그리고 한중문화교류회를 맞이합니다. 내년은 또 중일 수교 정상화 50주년,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이지요. 동경과 베이징에서 연이어 올림픽을 또 개최하기도 합니다. 2024년에는 한국에서 강원도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합니다. 한중일 관계 발전에 중요한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일상이 된 코로나 상황에서 새로운 대외 교류 방식을 이용해서 온라인 화상회의라든가 온라인 전시회 또는 온라인 협약식 등 코로나가 국제교류에 미친 영향을 최소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중일 지방협력을 착실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공인 사무창 총장님 감사합니다. 지난 30년간 한중 간의 많은 지방 정부 간 국제교류 협력에 있어서 성과
또 중일 간의 지자체 간의 수많은 교류와 협력의 성과는 그동안 중국의 많은 노력에 크게 도움받은 바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히 2020년도 동아시아 문화도시 중에 하나였죠. 양저우시인데요. 양저우시의 외사판공실 왕이친 부주임께서 한중일 지방 교류 특히 문화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저우시 외사판공실 부주임 왕유친이라고 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양저우시는 예로부터 지리적으로 중국 남부와 북부의 교차 지역이자 해상 실크로드와 육상 실크로드의 교차 지점으로서 중일한 3국의 문화 교류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양저우시는 단연간 일본, 한국과의 교류를 심도 있게 추진해 왔으며 두 나라의 여러 도시와 성공적인 협력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오늘 중일한 지방교류 증진 방안 심포지엄에 양저우시를 초대해 주신 중국 대외우호협회와 TCS 측에 감사드립니다. 이는 양저우시를 높이 평가해 주신 것으로 향후 일본, 한국과의 교류를 더욱 심화시키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양저우시가 일본, 한국과 함께 추진해온 사업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역사 인물을 연결고리로 대외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양저우시는 일본, 한국과 특별한 역사적 인연이 있습니다. 일본, 한국과 우호적 역사 기록을 남긴 감진대사와 최치원 선생을 연결고리로 빈번히 교류해 왔습니다. 당나라 시기 양저우 사람인 감진대사는 일본에서 당나라로 유학 온 요에이, 효쇼 두 승려의 간곡한 요청으로 6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바다를 건너 일본에 중국의 율법, 의학, 조각, 서화, 건축 등 문화를 전파한 중일 우호 교류의 선구자입니다. 양저우시는 감진대사를 인연으로 역대로 일본과 빈번하게 교류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3개의 기념물입니다. 첫 번째는 양저우 대명사의 석등롱입니다. 이것은 1980년 도쇼 다이지의 모리모토 주지께서 일본 도쇼 다이지에 봉안된 감진 화상 좌상을 감진대사의 고향 양저우시에서 전시할 때 기증하고 친히 점등한 석등입니다. 이는 도쇼 다이지의 석등롱과 한 쌍으로 지금까지 꺼지지 않고 중일 국민들의 영원한 우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정의 배로 감진대사의 동도선 모형입니다. 2008년 중국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이 일본 도쇼 다이지에 기증한 것으로 양저우 7기 공장에서 당나라 시기 선박 출토 문물을 참고하여 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련심, 즉 마음과 마음을 잇다라는 서예 작품입니다. 일본 전임 총리인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2014년 양저우 대명사에서 친히 남긴 친필 작품입니다. 이 밖에도 감진대사의 정신을 기념하고 선양하기 위해서 양저우시에서는 감진기념당, 감진도서관, 감진불학원을 성립했습니다. 또한 감진 마라톤 대회로 명명한 국제 하프 마라톤 대회를 설립했는데요. 이 대회는 이미 세계 육상경기연맹의 골드라벨 대회가 되었습니다. 동국 유학의 비조, 동국 문학의 시조로 불리는 최치원은 12세에 신라에서 당나라로 유학을 왔고 18세에 당 빈공과에서 진사로 과거 급제했습니다. 당나라 말기 양조에 와서 5년간 관직에 있으면서 격황소문을 써서 천하의 이름을 떨쳤습니다. 양저우시는 2001년부터 최치원을 연결고리로 한국과의 교류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면서 중한 문화교류의 중심이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2007년 10월 15일 중국 외교부에서 비준한 첫 번째 외국 명사 기념관인 최치원 기념관이 양저우 수강 풍경구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는 양저우와 한국과의 문화 교류의 주요 플랫폼입니다. 매년 10월 15일은 양저우의 중한 우호 교류의 날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경주 최씨 종친회에서 매년 10월 15일에 100명씩 대규모로 최치원 기념관을 방문해서 제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벌써 20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치원 선생을 매개로 양저우시와 한국은 밀접한 인문교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호 대표단을 파견하여 최치원 연구 학술대회에 참여하고 한국과 함께 최치원 기념 서화전을 공동 개최했고 다큐멘터리 최치원을 제작하였습니다. 양저우와 한국의 문화교류사에는 스승이자 친우였던 완원과 김정희 간의 미담이 전해집니다. 김정희는 한국의 왕희지로 그의 경학사상과 금석, 서예는 완원의 영향을 깊이 받았습니다. 힘이 넘치는 그의 서법은 추사체로 불립니다. 또한 완당이라는 호를 썼는데 이는 완원 문화의 제자라는 뜻입니다. 양저우시는 완원과 김정희와의 관련된 특별한 역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두 사람 사이에 오늘날까지 칭송받는 깊은 우정을 매개로 한 일련의 인문교류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2018년 양저우에서는 완원과 김정희의 다큐멘터리 산고수장 작품을 촬영 완료했고 2019년 4월 18일에 CCTV에서 처음으로 방영했습니다. 둘째, 자매도시를 기반으로 일본, 한국의 친구 범위를 계속 확장해 오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양저우시는 일본의 가라스시, 야츠기시, 나라시, 한국의 용인시, 경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었고 한국의 여수시, 제주시, 대구시, 군산시와는 우호 협력도시 관계를 체결했습니다. 그간 양저우시는 중일한 3국 우호도시 간 공동교류와 통합발전의 선례를 만드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일찍이 1993년 중한 양국 수교 1주년에 즈음하여 양저우시의 자매도시인 일본의 가라츠시가 한국 즉 자매도시인 여수시를 양저우시에 소개하면서 3국 3개 도시 간 우호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3개 도시에서 매년 번갈아 열어온 중일한 우호도시 바둑대회도 지금까지 벌써 21차례 연속 성공리에 개최되었습니다. 2008년과 2010년 양저우시는 또한 최치원 선생의 고향인 한국 경주시, 감진 법사가 도착했던 일본 나라시와 각각 자매도시 관계를 체결하여 3개 도시 간 상호 자매도시로서 교류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또한 이를 인정받아 2018년 중국 대외 우호협회로부터 중일한 3국 우호 자매도시 협력상을 수상했습니다. 2019년 양저우시는 일본 한국과의 교류 성과를 기반으로 한국의 순천시, 일본 키타큐슈시와 공동으로 2020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양저우시는 3국 지방도시 간 교류 사업 추진에 있어서 최고의 명망을 얻을 수 있었고 일본 한국과 교류하는 중국 지방도시 가운데에서 특별한 존재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방역 협력과 포스트 코로나 시기 클라우드 외교의 시작입니다. 도불 원인 인무 이국이라 돈은 사람과 멀리 있지 않고 사람은 나라에 따라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일본 가라스시, 아츠기시, 그리고 같은 동아시아 문화도시인 키타큐슈시와 한국의 경주시, 제주시, 군산시에서 앞장서서 양저우시의 마스크 44,000개, 방호복 6,000세트 등 대량의 의료 물자를 기증하고 양저우시의 방역을 지원했습니다. 그 후 4월 일본과 한국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졌을 당시 양저우시에서 적극적으로 아츠기시, 가라스시, 경주시 측에
외과 수술용 마스크 13만 5천 개 등 의료 물자를 지원하고 방역 사업에 동참하면서 자매도시 간 교류 협력의 아름다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인적 교류가 막혔지만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일본, 한국의 친구들과 온라인상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 세계 운하도시 포럼 기간 동안 일본 기타큐슈시와 한국 순천시 시장께서 각각 축하 영상을 녹화해서 보내주셨고 또한 회의 참석자들과 사례 연구를 공유하셨습니다. 2020년 10월에는 군산시에서 개최한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양저우시 장바오주안 시장이 축하 영상을 보내셨습니다. 2021년 4월 29일 장바오주안 시장은 경주시에서 개최한 경주 자매 우호도시 화상회의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2021년 세계 원예 박람회가 지금 양저우시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총 25개 해외 도시와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세계 수준의 문화 교류와 조경, 화훼의 축제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한국 측 자매도시에서 양저우 원예 박람회를 적극 지원해 주셔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본 나라시와 아츠기시, 한국의 순천시, 경주시, 용인시에서 각각 야외 전시장과 실내 전시관 형태로 박람회에 참가해 주셨습니다. 다음 단계로 양저우시는 동아시아와 문화도시 건설이라는 이 테마에 집중해서 정교한 계획을 통해 문화도시들과 손잡고 문화도시 관광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양저우시의 문화산업, 관광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좋은 곳 양저우라는 우리의 브랜드 인지도와 시장 영향력을 높이고 뛰어난 문화도시를 건설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내년은 중일 수교 50주년, 중한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이를 계기로 한국, 일본의 자매 우호도시와 함께 각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들께 봄날의 초대장을 보내는 바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서 양저우를 방문하셔서 당나라의 위대한 시인인 이백이 꽃피는 춘삼월 양주로 떠난다네 라며 읊었던 그 아름다운 풍경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포지엄에 참가하여 대단히 영광입니다. 양저우시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왕이친 부주임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양조의 그런 그 사진을 보고 나니 코로나19가 끝나면 꼭 한번 방문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고대로부터 감진대사의 일본 방문, 또 양조를 방문한 첫 한국인으로서 최치원, 이 양조가 얼마나 한중일에 있는 소중한 가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고대에서 현재까지 그 깊은 아주 그 교류의 역사의 중심으로서 양조를 생각하면 큰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일본의 지방 국제교류 협력에 대해서 일본의 시각을 잠깐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국제교류센터의 맨주 도시로 집행이사님이십니다. 맨주 선생님 반갑습니다. 혹시 준비가 되었나요? 네, 양기호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오늘 저는 일본 국제교류센터라는 민간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자매도시 교류와 관련된 업무를 현재는 하고 있지 않지만 자매교시는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대학 졸업 후 휴고 현청에서 근무할 당시 휴건에서 미국 자매도시 워싱턴에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2년 동안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그 시기가 개인적으로는 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받은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자매도시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PPT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중일의 교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앞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2010년 무렵부터 일본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본과 한국 그리고 일본과 중국 각각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가 생겨서 국립 감정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자매 도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외교 관계와 자매 도시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왼쪽에 있는데 외교 관계라는 것은 국익이 있고 안보를 확보하고 우리 경제 이런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뭐 이기고 지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외교 관계를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하는 것은 외교관이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매 도시 교류를 보자면 여기서는 상호 신뢰, 협력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로가 윈윈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자매 도시의 하나의 중요한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류하고 우정을 깊게 해나가면서 서로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자매교시에서 자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자매도시 교류에서 가족적인 관계를 이루고 그것이 세대를 넘어서 교류를 계속 이어지고 있다. 2세대 또는 3세대에 걸쳐 교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정말 가족적인 관계로 이어지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록 정부의 관계와는 다른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관계라는 것이 바로 지자체가 중심이 된 또한 여기에 시민도 참가해서 함께 이뤄가는 자매교류의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외교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과 한국 간의 자매도시 교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한국의 자매도시 교류는 야마구치현의 하기시라는 곳에서 1968년에 자매도시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3년 전에 한국과 일본 간의 국교가 정상화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국교가 정상화되기 이전부터 하기시의 시장은 한국 울산시에 대해서 자매도시 결연을 해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중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베와 텐진 간의 자매도시 제휴가 1973년에 있었는데요. 그것은 중일 국교 회복 뒤였지만 그 자매도시를 시작하자라는 것은 국교가 회복되기 이전부터 고베 시장이 스포츠단의 일원으로 중국에 가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을 했냐 말씀을 드리자면 국교가 없는 가운데 서로 이웃 나라인 곳에 가서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함께 해나가자, 교류를 해나가자라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즉 도전 정신을 통해서 이렇게 자매도시가 맺어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기에 적었는데 미국의 사례인데요.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도전 정신이라고 할까요? 교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교류를 해야 한다. 국가 간의 관계를 넘어서 사람들 간에 연결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자매도시 교류의 중요한 의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교류가 중단돼 있거나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많은데요. 앞으로 어떤 교류의 가능성이 있을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차원에서의 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 중국, 일본 각각 관점이 다르겠지만 일본에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SDGs입니다. 글로벌 과제인데요. 이 SDGs 이것은 교과서에도 관련 내용이 실려 있고 기업에서도 상당히 힘을 쏟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자매 도시 간의 어떤 주제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매 도시의
어떤 학교 간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SDGs에 대해서 서로 배우면서 서로 발표도 해가고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령화 문제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다양하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정책 담당자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사람들 간의 교류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민 문제가 있겠습니다. 실은 일본에서는 인구 감소가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을 어떻게 일본 사회에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에서도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지자체 분들도 포함을 해서 이 주제에 아마 일본에서는 상당히 앞으로 더 큰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자매도시 교류라는 것은 지자체 간의 교류인데요. 여기에 시민이 참여한다라는 것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자매도시 교류가 더욱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매도시의 가치를 각국의 정부도 이해를 해서 외교 관계가 어떻든 간에 자매도시 교류는 촉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각 나라의 외교 관계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인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이것은 일본과 호주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인데요. 자매도시 간에 아주 큰 대형 모니터를 설치를 하고 서로 자매도시의 모습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매도시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 상대방 도시에서도 같이 손을 흔들어서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IT 기술이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아주 친숙하게 상대 지역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농담과도 비슷한데요. 예를 들어 자매도시 간에 노래방 교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IT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상호 간에 일본에서 한국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 중국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각각 상대국의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계실 텐데요. 상대국의 노래를 서로 부르면서 일반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딱딱한 교류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가할 수 함으로써 이렇게 자매도시 간의 따뜻한 교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교류를 추진을 하게 되면 앞으로도 경제적인 교류라든지 또 다른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맨주 도시로 시핑 이사님 감사합니다. 맨주 이사님은 오랫동안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자체 국제교류 또는 민간교류에 종사해 오시고 또는 많은 연구처서도 내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에 이제 한중 간의 지방 간의 국제교류에 잘 분석하셨고 또 저출산 고령화 또는 이민의 문제 이런 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한중일 삼국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본의 구체적인 그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사례를 볼까요? 기타큐슈가 이제 올해 일본의 동아시아 문화도시인데요. 히비노상, 중국 다롄시 그리고 인천광역시와 기타큐슈 간의 동아시아 우호 박물관 교류 사업 역사 과장님이십니다. 자연사 그리고 역사 박물관의 이 과장님께서 히비노 과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히비노 과장님 준비되셨나요? 기타큐슈시의 히비노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역사에 뿌리내린 동아시아 우호 박물관 교류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박물관이 지금 하고 있는 한국의 인천광역시 그리고 또 인천광역시의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중국 다롄시의 리슨 박물관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큐슈시, 후쿠오카현의 기타큐슈시는 1963년에 모지, 고쿠라, 와카마츠, 야하타, 도바타 등 5개 시가 합병해서 탄생했습니다. 기타큐슈시는 1972년 일중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도시 형태가 유사한 중국 랴오닝성 다렌시와 우호 도시를 맺었습니다. 과거에 모지와 다렌 간에는 일본의 일, 만주의 만 앞글자를 따서 일만 연락선을 운행했던 역사적 배경도 있습니다. 또한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도시 형태와 성격이 유사한 한국의 인천광역시와 자매도시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개관한 기타큐슈 시립자연사 역사박물관은 2010년에 자매도시인 인천광역시의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중국 다렌시의 리순 박물관과 동아시아 우호 박물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도 박물관의 상호 교류는 있었습니다. 저희 박물관의 하나의 전신 기타큐슈 시립 자연사 박물관은 중국 다렌 자연 박물관과 표본의 교환 및 전시 교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후 2008년에 기타큐슈시와 인천광역시가 자매도시 20주년을 기념하여 저희 박물관과 인천시립박물관 간의 교류 전시를 했습니다. 또한 다렌시 리순커우구는 오랫동안 외국인에게 개방되지 않았었는데 2009년부터 문호를 열면서 저희 박물관과 리순 박물관의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에 체결한 동아시아 우호 박물관에 관한 합의서에서 정한 교류 기간은 5년간이었고 매년 한 번씩 새 박물관이 번갈아가면서 관장회의 및 그 사전협의인 실무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교류의 주된 내용은 학예사, 즉 큐레이터 파견 교류와 전시 교류였습니다. 저희 박물관의 큐레이터가 인천과 리순 두 박물관의 소장 자료를 조사했는데 리순 박물관이 소장하는 방대한 양의 고 사진은 남만주철도 주식회사가 촬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 존재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터라 동아시아 근대사 연구회에서 학술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2011년에는 리순 박물관이 소장한 남만주철도 주식회사가 촬영한 사진 112점을 엄선하여 특별전 다렌 모든 풍경 특별전에서 일본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2013년에는 인천시립박물관과 리순 박물관이 소장한 그림 등 그리고 또 청동 거울 등의 명품을 기타큐슈시에서 전시했습니다. 그리고 새 박물관이 돌아가면서 복제 자료 및 사진 패널 등을 통해 각 도시의 근대사를 소개하는 순회전도 개최했습니다. 이 교류 사업은 2015년에 일단 종결되었지만 같은 해 새롭게 동아시아 우호박물관에 관한 합의서 제2기를 체결하고 교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제2기 교류 사업은 동아시아의 생활 문화를 통일된 주제로 삼아서 각 박물관이 소장한 특색 있는 실물 자료 및 컬렉션을 소개하는 순회전을 2년에 한 번, 6년에 걸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타큐슈시는 고포, 옛 천 컬렉션을 토대로 옷, 즉 의에 관한 순회전을, 리순 박물관이 젓가락 컬렉션을 토대로 음식, 즉 식에 관한 순회전을 기획했습니다. 인천은 주 중에서도 특히 화장실에 대한 순회전을 기획했습니다. 독자적인 의의와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새 도시 박물관 교류의 의의 및 성과에 대해서 정리해보자면 첫째로 일본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남철도 주식회사의 사진을 조사하여 일본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등 새롭게 발견한 자료의 조사 연구와 전시가 가능했던 것은 학술적으로도 큰 성과였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유리 건판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제가 조사했던 것은 화면에 투영된 사진카드, 포토카드입니다. 이 전시의 모습은 일본 요미우리 신문도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다음에 더 본격적인 조사를 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슬라이드 앞쪽으로 가서 두 번째로 교류의 의의 및 성과로는 특징적인 소장 자료 및 컬렉션을 통해서 미술 공예와 의식주 생활 문화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문화사를 명시하려 한 점입니다. 한국과 중국 각각의 문화를 주제로 한 전시회는 많지만 한중 양국을 동시에 소개하는 전시회는 보기 드물 것 같습니다.
저희 박물관의 고포 예천 컬렉션을 토대로 2016년에 개최한 기모노가 말하는 일본의 마음 전시회를 인천시립박물관과 리순박물관에서 순회 전시했습니다. 리순박물관에서는 좌측 사진과 같이 넓은 공간과 케이스를 활용해서 넓고 여유롭게 전시했습니다. 또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서는 박물관 내부 구조를 잘 살려서 일본의 분위기를 잘 표현했습니다. 각각 저마다의 박물관 특징을 알 수 있어서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 보급 프로그램 실천에 관한 교류입니다. 이 순회전 때는 인천시립박물관과 리순박물관에서 키타큐슈시 전통 공예품인 고쿠라 오리라는 직물을 제작 체험하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때까지 그런 시도가 많이 없었다고 들었고 리순박물관에서는 최초로 어린이 대상 워크숍을 개최하여 현지 언론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키타큐슈시의 부젠 고쿠라 오리 연구회 회원들이 리순박물관 스태프들에게 사전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순박물관 스태프들이 연구회 회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체험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좌측 사진이죠. 그리고 우측이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의 사진인데요. 한국 박물관들은 교육 보급에 매우 적극적이어서 연구회 회원들과 현지 자원봉사자들이 즉 한일이 함께 협력해서 실시하면서 서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전시 해설의 다국어화에 대한 공동 연구를 둘 수 있습니다. 전시 해설의 다국어 서비스는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외국인 관람객들이 알고 싶은 점 또는 그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을 명확히 한 다음에 그들의 관심과 지식에 맞춘 번역이 필요합니다. 저희 박물관 상설전에 대해서 인천광역시립박물관과 공동조사를 해서 상설전의 전시해설 책자를 한국어와 일본어로 각각 제작했습니다. 이때 키타큐슈시의 연혁 알기, 또 일본 문화를 접하다라는 두 개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저희 박물관 역사 파트 상설 전시의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아시아 우호박물관 교류 사업은 세 나라, 세 도시 간의 박물관 교류인데 수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추진하는 유일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립박물관의 국제교류 시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제교류에서 국립박물관의 역할은 무엇이고 또 어떠한 가능성이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키타큐슈, 인천, 다롄 등 이 세 도시는 근대의 공업도시, 항구도시라는 공통점과 유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 공통성에 입각하여 세 도시 박물관들은 근대사를 중심으로 한 역사 자원을 발굴하고 가치를 제고하고 공유하고 그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노력함으로써 역사 연구와 역사인식의 기반 구축, 확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도시의 역사를 동아시아 세계사 차원에서 깊게 탐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 각 박물관은 각 도시의 역사와 문화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소개하고 알려야 합니다. 저희 박물관의 상설 전시 해설에서 일본 문화에 접하다를 미션으로 삼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이는 일본이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 관광 거점의 역할을 박물관이 수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박물관은 국제 교류의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와 다롄시에는 일본어로 된 도상, 아이콘과 문자 자료가 많이 남아있으며 이들의 판독과 해석에 대해서 서로 상호 간에 편하게 질의응답을 주고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축적이 상호 신뢰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제 생각에는 새 박물관 큐레이터 간의 일상적인 상호 교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키타큐슈시는 또 한국과 중국의 각 도시들과 동아시아 문화도시,
2020-2021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교류 추진기구 등을 통해서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키타큐슈시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과 환경의 선진 기술을 통한 국제 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런 키타큐슈시의 강점은 키타큐슈시가 산업도시로 발전하면서 겪은 공해 극복을 통해서 축적해 온 것입니다. 지자체의 국제 교류는 각자의 강점을 살린 교류와 또 역사에 뿌리내린 문화 교류가 서로 맞물리면서 독자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을 이상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히비노 도시노부 과장님 감사합니다.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사실 인천이나 다롄이나 키타큐슈 모두 근대 어떤 관문입니다. 그 중요한 항구 도시이자 또 도시뿐만 아니라 한중일 삼국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장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뜻깊은 그런 이 역사 박물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이 경의를 표합니다. 또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역시 미래 세대가 한중일 관계를 잘 모르는 미래 세대가 상대국에 대해서 또는 상대방의 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느끼게 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더욱더 한층 발전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이 현장에 있는 한국으로 돌아올까요? 한국 차례입니다. 이제 한국지역문화진흥원 최적인 원장님께서 지역문화진흥 그리고 국제문화교류 특히 이번 세미나의 가장 중요한 테마인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비롯한 한중일 지방 문화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차재근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본과 중국에 있는 제 많은 친구들한테 이 코로나 시대에 잘 건강하게 건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고 또 이 기회를 맞아서 한중일 3국의 국민들이 코로나19라는 것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또 좋은 환경이 될 때 문화교류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잠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문화도시는 한국에서는 법정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는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서 이미 4년 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법정 문화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문화도시는 첫 번째로 문화의 개념을 채택할 때 좁은 의미의 예술이라는 것을 문화로 인식하지 않은 것이고 넓은 의미의 곧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가치체계, 전통과 신념 같은 것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문화도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는 새로운 용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정책 일관성과 느린 속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민 중심의 주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이디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민의 생각들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과 규칙을 바꿔주는 것, 곧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화도시는 여러 가지가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도시가 지금까지 쌓아온 도시의 문화적 자산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근대적인 삶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생존의 그런 근본을 뒀다면 이제는 자아를 발견하고 자기 성찰과 이웃 세계를 발견하고 나아가서 인류를 조망할 수 있는 탈근대적 삶을 추구하는 쪽으로 중요한 요소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그런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시민 주체의 등장과 확장, 곧 거버넌스의 중요성입니다. 문화도시는 첫 번째로 해당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장소성, 여기에는 터무니와 사람 문의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러한 기록과 기억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전략적 위치를 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역이 가진 문화적 특성, 차별성, 문화 다양성이
배어들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일상성입니다. 이것이 일회성이라든가 계기성이 돼서 한두 번 하고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날마다 진행될 수 있는 일상성이 중요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의 거대한 물줄기를 만들어서 문명화까지 갈 수 있는 시민력, 이렇게 네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전략 요소입니다. 문화도시란 한국의 법정문화도시 개념은 문화가 가진 가능성을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진화하는 사회적 생명체라고 정의를 합니다. 문화도시는 몇 가지 원칙인데, 첫 번째는 시민의 힘으로 도시를 만들어가는 계획을 만들고 또 집행 단계에서 시민의 역할을 보장해주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문화민주주의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문화 분권의 원칙입니다. 지역이 설계하고 지역이 예산권까지 설계하는 그런 지역문화 분권의 원칙을 갖고 있고요. 세 번째는 바로 지역이 가진 문화 다양성을 계획에 반영시키는 원칙입니다. 문화도시는 유럽의 문화도시가 대체 구별적으로 유럽의 문화도시는 쇠퇴를 전제로 한 문화적 혹은 물리적 재생으로 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문화도시는 그것에 플러스해서 시민의 주도적인 역할 그리고 삶의 전환 가치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는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역주의입니다. 그 다음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방을 넘어서 변증법적 지역, 대등원 지역이죠. 지역은 하나의 중앙지역이든 혹은 변방에 있는 지역이든 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는 대등한 지역의 그런 자긍심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비판적 지역주의를 관점을 얘기를 합니다. 바로 비판적 지역주의를 담아내는 그것은 뭐냐 하면, 문화도시 속에 해당 지역의 해당 도시의 문화적 특성이나 환경을 중요하고 그 중심에 놓고 반영을 하되, 그것이 지역의 가치이고 지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하고 연결해서 전 지구적 관점을 관통시키는 것, 그것이 비판적 지역주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문화도시에서의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문화적 방식을 통해서 국제적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좀 중요한 단서를 가지고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네. 동아시아, 시간상 좀 생략을 하고요.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향후 과제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까지 방식을 보면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각국에서 한 개 도시씩 선정을 해서 그 다음에 결연을 통해서 삼국의 교류의 토대를 만드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그 준비 작업을 통해서 한중일 세 개 도시가 하나의 패키지 파트너를 돼서 교류를 뭘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삼국이 공동 심사를 해서 진행을 한다면 그런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을 거고, 좀 더 폭넓은 문화도시의 가능성을,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공통분도, 재난이라든가 국제예술제나 미술제, 또 많은 유교문화권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이 세계 도시가 파트너를 이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일 거고요. 또 반면 세계 도시가 각기 취약점을 가진 거, 그래서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파트너를 형성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이 도시간 문화 교류는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현재까지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정부 혹은 지방정부에서 계기성 혹은 일회성, 이런
그 교류의 형태에 지나질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국제 교류의 일상화, 곧 점이 아닌 면의 교류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방 정부나 단순 몇 명의 예술인 간의 교류라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일본의 맨주 도시로상도 말씀을 했지만 국가를 넘어선 혹은 지방 정부를 넘어선 시민 중심, 그 도시의 시민들 간의 문화 교류로 확장한다면 더욱 가능성은 커지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미 인터넷 사회에서는 국경 없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가 국제교류의 일상화를 통해서 면회교류를 연다면 누가 알겠습니까? 동아시아의 문화도시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사에 조명될 그런 지역적 문화국가, 문명권을 형성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지속성의 실체는 자본과 권력 그리고 파괴와 개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를 혁신 진화시키는 지속성의 실체는 곧 문명과 기술, 사람이라고 봅니다. 문화가 가진 가치와 창조적 행위가 문명을 만들고 이는 인류 문화의 유산이 됩니다. 문화유산은 인류가 가진 자본재 중 경제적 부가가치가 가장 뛰어난 자본재입니다. 영속적인 동시에 희소성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몇 년간 10년 전부터 해왔던 부산과 후쿠오카 간의 국제교류의 일상화 모델, 왔다 갔다 페스티벌이라든가 또 네트워크, 또 일본의 후쿠오카 이와키시와 한국의 포항시, 또 중국의 스촨성에 있는 도시들을 연결한다면 그런 재난 극복을, 지진이란 재난을 문화적 방식으로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는 그런 도시 간에 상당히 주목할 연대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류는 저는 앞으로도 지속돼야 되고, 또한 이런 것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주도해 나가는 것보다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주고, 중앙정부는 그것을 진행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또 예산을 지원해주고 공간이나 시설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간다면 훨씬 활짝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지근 원장님 감사합니다. 한중일이 문화 공동체라는 지적에 아주 크게 공감합니다. 그동안에 쌓아온 많은 이런 지방정부 간의 국제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교류, 시민교류, 그리고 청소년교류를 통해 가지고 훨씬 더 이 한중일 삼국의 시민들이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는 점에 다시 한번 공감을 느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제주 특별자치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리적인 그런 위치로 본다면 한중일 삼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제주 특별자치도입니다. 그런 점에서는요, 앞으로 이런 한중일 삼국을 잇는 가교로서 제주도의 역할을 좀 기대하고 싶은데요. 오늘은 이제 2016년도 한국 동아시아 문화도시였죠. 제주 특별자치도 김미영 문화정책과장님이 구체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주도의 한중일 교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장 김미영입니다. 오늘 TCS 설립 10주년을 기념하는 이 심포지엄에서 제주 사례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2016년에 중국 닝보시, 일본 나라시와 함께 선정된 한중일을 대표하는 동아시아 문화도시입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2012년에 개최된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문화 다양성 상호 존중이라는 원칙하에 동아시아 의식, 문화 교류와 융합, 상대 문화 이해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제안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앞서 발표하신 중국 양저우시와 일본의 기타큐슈시도 2020년 선정된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016년에 선정된 이후 지금까지 매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중국과 일본 도시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발한 문화교류를 하고 있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2016년 한중일을 대표하는 문화도시인 제주, 닝보, 나라 3개 도시는 모두 39개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한 해 동안 무려 39개의 교류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는 한중일 3개 도시가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적극 협조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사드 이슈가 생겨나 한중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제주와 중국 닝보시 간 문화교류 사업은 흔들림 없이 모두 예정대로 추진되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은 국가 간 불안정 요소들이 대두될 때마다 마지막까지 끊기지 않는 교류의 연결 교류가 될 것이며 효과적인 완충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교류들이 활발해질수록 시민 간에 형성된 상호 신뢰와 믿음이 돈독해지고 국가 간 갈등을 최소한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한중일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 사업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제주도는 2016년에 구축된 네트워크를 토대로 현재까지 후속 사업들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중일 청소년 문화예술 캠프, 탐나문화제 국제문화축제, 어린이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한중일 문화교실은 매년 추진하고 있는 대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중일 청소년 문화 캠프는 매년 제주, 닝보, 나라시 청소년들 간의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진행하는 교류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음악과 서예 활동을 중심으로 모두 6회에 걸쳐 온라인 교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탐나문화제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가장 큰 민속문화축제로 매년 중국과 일본의 전통과 민속 공연팀이 초청되어 참여하고 있습니다. 탐나문화제 때 제주도를 방문한 예술단들은 제주도 내 초등학교를 방문해 찾아가는 한중일 문화교술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예술단들이 직접 아이들에게 그 나라 전통 무용을 가르치고 악기를 체험하게 하는 등 함께하는 수업을 진행해서 예술단 분들은 보람을 느끼고 학생들도 매우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 사업을 추진해온 성과를 돌이켜보면 우선 교류 범위가 2016년에 중국 닝보시와 일본 나라시에서 역대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확대되었습니다. 제주도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중국과 일본 도시들과의 교류를 전담하는 실무자가 별도로 있기에 역대 동아시아 문화도시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양저우시와 기타 큐슈시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 다른 성과는 국제문화 교류 사업이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을 기점으로 다양한 국제 협의체와 협력하는 사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자매 우호 도시는 물론 국내 공간, UCLG,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 연합 등 제주도의 문화와 예술이 보다 많은 곳에 전달되고 또 다른 도시의 다양한 문화가 제주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로 선정된 2016년에 39개 사업을 추진했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75개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시대는 문화 교류의 방향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하는 교류에서 온라인 교류와 작품 교류로 전환하였습니다. 해외에서는 제도 홍보인할 프로그램과 교류 도시간 영화제 교류를 운영하였고 제주에서는 청소년 교류를 온라인 교류로 전환하고 국제 사진전을 다수 개최하였습니다. 제주도가 올해 상반기 추진한 사업들입니다. 사업별로 주요 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와 닝보시가 지난 5년의 교류 성과를 토대로 올해 1월에 문화예술단체 및 미술관 간 업무 협약 2건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체결을 계기로 향후 보다 안정적으로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월에 닝보시에서 두 도시 간 교류 5주년을 기념하여 제주도의 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림책, 사진, 공연 영상물, 영화 등 감상과 제주 음식 체험, 제주 음악 연주, 해녀 문화 전시 등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추진되었습니다. 국제사진전은 비대면 교류 시대에 비교적 용이하게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서도 코로나 시대 세계 각곳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부터 국제사진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등 40여 개 도시 작가가 참여했는데 작품은 2020년 코로나 방역 현장의 영웅들을 조명하고 한산해진 주요 관광지와 거리들의 사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6월에는 제주 해양문화와 신화문화를 주제로 온라인 실시간 한국어 강좌가 진행되었습니다. 수강생은 모두 중국과 일본의 한국어가 가능한 대학생과 고등학생으로 통역 없이 진행되었는데 비대면 교류 방식으로 해외 젊은 세대들에게 제주 문화를 깊이 있게 알릴 수 있는 참신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주도는 매년 평화와 번영을 주제로 제주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중일 문학인들이 참여한 문화 세션을 준비하였고 한중일 협력 사무국에서도 매년 제주 포럼에서 세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추진하게 될 7개 교류 사업입니다. 먼저 10월에 제주도의 해녀와 중국 취안처우시 언어를 주제로 하는 작품 교류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간 바다의 여인이라는 공동의 문화 요소를 교류의 소재로 발굴한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일본에도 아마분들이 계시니 앞으로 한중일의 바다의 여인을 주제로 교류를 확대하는 것도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 예술인들을 위한 교류 사업입니다. 팬데믹 시대의 장벽과 경계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장애 예술인들과 일반 예술인들 간의 경계를 없애고 모두에게 국제 교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력 있는 장애 예술인들이 점점 배출되고 있어 장애 예술인들을 위한 국제 무대도 균형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섬이라는 공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제주와 오키나와의 젊은 세대들이 전통무용 청년 교류를 통해서 자기의 스타일로 자기 고장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데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또 제주, 청주, 일본 나가타 고등학생들이 지역 자연유산을 배경으로 K-팝과 J-팝 커버 댄스 관련 영상 제작하고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들이 K-팝과 J-팝 커버 댄스라는 자신들의 문화 스타일로 지역 자연유산 등을 홍보하는 데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제주 닝보 나라 3개 도시의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 기획 공연을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록 비대면 교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많지만 최대한 풍성하게 만들어 보려고 3개 도시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역대 한중일 동아시아 문화도시들 간의 긴밀한 협조로 다양한 교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쉽게도 공식 지정된 협의체 부재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아시아 문화도시들은 지정된 당해 1년 동안에만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간 대략 30여 개 교류 사업을 추진하면 3개 도시 대표들의 만남은 최소 6회 정도 이루어집니다. 도시 대표들이 이렇게 1년 동안 교류를 통해 쌓이는 돈독한 우정은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 사업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후속 사업을 통해 이것을 유지하고 더욱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으나 구심제 역할을 할 주체가 없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한중일 지방교류 증진 방안에 대한 논의입니다. 한중일 지방도시 간 교류 증진을 위해서는 우선 문화교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문화교류를 통한 서로 간의 문화와 가치관 이해를 바탕으로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한중일 문화교류를 위한 공동협의체 구축 및 운영을 제안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미영 과장님 감사합니다. 아주 제주도가 펼치고 있는 아주 다양하고 아주 활발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경의를 표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장애인 예술이 굉장히 인상에 남는데요. 교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도쿄올림픽에 이어가지고 또 패럴림픽이 곧 있을 예정인데
그런 점에서는 장애인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류 자체가 무척이나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분 정도만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질문을 주셨고 다 소중하고 아주 좋은 질문들인데 제가 다 반영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질문한 내용과 전함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양해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국의 우리 부총장님 나와 계시나요? 루오 부처장님은 혹시 나와 계시나요? 루오 부처장님? 네, 루오 부처장님께는 TCS 한중일 협력 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이런 지방 정부의 교류 협력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의 관점에서 한중일 협력 사무국에 거는 기대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기대가 뭔지 간단하게 한 1, 2분 정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맨주 도시로 집행이사님께는 지금 온라인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이 비대면 시대에 있어서 지방 정부의 국제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 두 분이 간단하게 한 1분 정도씩만 한 1, 2분 정도씩만 말씀하시는 걸로 오늘 질문을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로 후지젠 부처장님 혹시 계시나요?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사회자님께서 저에게 질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TCS에서 저를 초대해 주신 것, 중국 국제우호 성시연합회를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저희가 이렇게 웨비나 방식으로 교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직접적인 교류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온라인 회의라는 방식으로 다양한 그런 행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외 교류에 있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모델을 발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온라인 회의를 통해서 더 여러 도시들이 웨비나 방식으로 교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코로나19의 방역에 있어서 얻었던 성과를 교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제교류를 확대를 하고 또 적극적인 어떤 그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위기를 계기로 여러 가지 온라인 경축 행사라고 할까요? 이런 행사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비드 상황에서 소통을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일본과 함께 이런 5주년 우호도시 5주년 기념 행사를 온라인으로 했는데요. 그리고 또 저희 중국은 충청도와도 이런 기념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서예전이라든가 청소년 서예 교류 활동이라든가 또는 뭐 한중 교류 30주년 뭐 행사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중국 국제우호 성시연합회도 이러한 온라인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많은 중국, 한국 관련 기업들이 있고 종사자들이 계신데요. 중국 우호성시연합회와 산동시와 함께 한중일 교류 협력, 그러니까 산동시에서 투자하고 있는 일본, 한국 기업가들과 함께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60여 개가 넘는 경제무역 기구 그리고 기업들이 그리고 약 200명의 대표가 온라인으로 참여를 해서 교류를 진행을 했습니다.
약 200억 위안의 금액을 들여서 서로 교류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광시의 자치구에도 일한 관련해서 협회가 있는데요. 이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찰 활동도 진행을 하고 또 실무적인 교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온라인으로 교류를 했었습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중일 지방 정부는 이 한중일 교류를 해야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 교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통계 수치로 볼 때에도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한중일의 교류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온라인을 통한 웨비나라든가 다양한 형식으로 이런 교류 방식,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교류를 유지하고 우리 서로 간의 어떤 관심이 식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TCS가 이렇게 한중일 교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그런 교량의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저희에게 더 많은 새로운 채널들, 어떤 플랫폼을 제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중일이 함께 공감하고 또 교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교류 협력의 성과를 교류하고 또 실무적인 교류를 계속해서 늘려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루어 후이지의 부처장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중국 국제 우호 성시 연합회에 아주 활발하고 그런 열성적인 그 노력과 활동에 다시 한번 그 박수를 보냅니다. 아마도 지금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TCS에서 더욱더 하실 역할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맨주도시로 집행이사님이신데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직접 한중일 간의 인적 교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한 3분 정도, 4분 정도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합니다. 맨주 이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온라인이 됨으로써 거기에 다른 이점도 있습니다. 자매도시 교류에서 실제로 상대 도시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함으로써 예를 들어 학생들 간의 교류의 경우 한 학교에서 원래는 몇 명만 선발돼서 갔었는데요. 온라인이 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형태로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제한된 사람만이 참가하는 것이 자매도시였던 것이 더 많은 층의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어서 거기에서 더 많은 기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을 좀 생각을 해봐야지만 확산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학생 교류의 경우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그 나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라든지 그 나라의 역사, 서로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일본과 다른 나라의 사례인데요. 서로가 예를 들어 고등학생들이 그 주제를 정해서 그것을 동영상으로 자신들이 발표를 하고 그것을 유튜브에 올려서 서로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류 또는 활동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이 동영상을 더 잘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는 동영상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새로운 세대 사람들은 그런 형태로 점점 교류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 도시 교류에서 공동으로 페이스북을 만든다거나 유튜브를 함께 만들어서 같은 주제에 대해 활동을 하는 것. 제가 상당히 놀란 것이 일본과 미국과의 유튜브를 사용한 교류인데요. 실제로 오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자매 도시인 사람들, 시민들이 일본의 자매 도시 사람들에게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꽃이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일본어로 한 그룹이 일본에서 노래를 해서 여러분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노래를 부름으로써 우리는 당신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일본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류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 상대방 마음에 도달할 수 있는 교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걸 제대로 해나간다면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부활되었을 때 자매 교류가 아주 폭발적으로 활발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교류가 없는 이 시기에 확실하게 미래의 교류의 기반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면주 이사님 감사합니다. 역시 온라인일수록 오히려 더 활동할 수 있는 또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공간 같은 것도 많아지고 그걸 잘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단지 이제 이런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TCS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플랫폼, 공공의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마련을 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액세스의 기회를 늘리면 훨씬 더 나아질까 않을까,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시 한번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측에서는 차재균 원장님께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이제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요. 좀 구체적인 사업이 있을까요? 이제 그동안에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은 적어도 이제 온라인 또는 비대면에서 적극적으로 한중일 간에 이런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지자체의 어떤 방법론이 있으면 여러 가지 아시는 범위 내에서 제시해 주시면 합니다. 예, 차재근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그 시간 관계상 생략했던 부분을 포함해서 답변 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코비드-19 상황 이후의 교류의 지향점은 국가주의 혹은 민족주의를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화적 지역국가를 적어도 지향할 수 있는 새로운 문명권의 목표를 두지 않으면 이 국제 간의 문화 교류는 상당히 제한적인 한계성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아까도 언급을 했다시피 한중일 재난도시 간의 연대를 통한 도시 교류 모델을 갖는다면 보통 재난을 겪은 도시가 굉장히 지역 내에서 상당히 극단적인 대립이나 갈등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문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청년들이나 혹은 문화 기획자들의 모습을 보면 매우 유쾌하고 즐거운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역 내 갈등이나 대립 구도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인문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중일 한국 간의 그런 재난도시 간의 교류 모델은 적극적으로 한번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 우리 TCS에서도 그러한 교류 모델을 한중일 합동으로 전략적으로 지정해서 교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매우 필요할 거고요. 이런 것은 국제예술제를 통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각국의 예술지구 혹은 문화지구 간 연대나 협력 모델로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코비드-19 시대에 보면 우리 도시히로상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온라인을 통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요즘 이제 한국에서는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이 굉장히 강력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시급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또 오늘 같은 이런 국제적인 교류 포럼이 지방이나 주민들, 시민들 차원을 쉽게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중앙정부나 혹은 지방정부는 그것들이 시민 누구나 가능할 수 있도록 그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 대한 시설이나 이것을 조성해 주거나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동시통역의 그런 범위를 넓혀줄 수 있는 걸 지원한다거나 이런 다양하고 좀 적극적이고 그리고 뒷받침해 주는 쪽으로 사업을 전개 나간다면 이 동아시아 문화도시가 갖고 있는 확장성이 매우 넓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차재근 원장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 가지 또 질문이 있었는데요. 제가 다 답변을 이렇게 안내를 하고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자, 그럼 히비노 상한테 제가 잠깐 질문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역사 박물 교류에 대해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전개하는 동안에 느꼈던 힘들었던 점, 고충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사례를 잠깐 한 1, 2분 정도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어려웠던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역시 양자간이 아니라 세 나라, 세 도시 간에서 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저희 박물관에 양 국가, 양 도시 박물관 분들께서 오셨을 때 잘 대응해 드려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문화나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배려해야 될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10년 이상 서로 3도시 간에서 왕래했고 현지에서 여러 가지를 보고 보여드리면서 하면서 먼저 저희가 여러 가지를 깨닫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박물관 국제교류의 창구라는 것을 알맹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감에 있어서 먼저 저희가 깨닫고 체험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학예원 간의 신뢰관계, 큐레이터 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는 것이 참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점보다는 정말 하길 잘했다. 이거는 알찬 행사였다, 사업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와는 또 다른 지방도시 간의 역사에 뿌리 내린 도시, 박물관이기 때문에 친근감도 또 느낄 수 있고요. 또 역사가 함께 또 공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왕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 봤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그리고 리순 박물관에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가 갖고 있었던 사진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제 교류의 창구 역할, 그리고 또 저 일상적인 이런 신뢰관계 구축이 10년 이상 하면서 많이 구축할 수 있었던 게 저희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희빈호 과장님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이 답변 또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오늘 여기 현장에 계신 분을 비롯해서 무려 450분 정도가 온라인으로 같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마 실제로는 더 많은 분들께서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유명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라는 말인데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그리고 멀리 가려면 여럿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동안의 10년간의 성과를 쌓아온 한중일 협력사무국은 물론이고 그리고 무려 30년 또는 이제 수십 년의 어떤 그런 지방 정부 간의 국제교류 협력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한중일을 잇는 가장 중요한 어떤 든든한 버팀목, 지지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까지 잘 극복했던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협력, 시민교류가 한중일을 잇는 중요한 가교다라는 것을 잘 느끼시고 실천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는 멀리 가기 위해서는 여럿이 함께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세계적인 대문호이죠. 루신이 소설 고향에서 쓴 그 구절을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나는 생각했다. 희망이란 것은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이나 마찬가지다. 원래 땅 위에는 길이란 게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루신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배운 것은 여기 계신 미치가미 히사시 한중일 협력사무국 사무총장님께서 배운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말이 오늘 너무 적합하지 않나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중일 협력사무국 미치가미 총장님 그리고 차오징 사무처장님, 강도 사무처장님 다시 한번 오늘 자리를 준비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또 무더위에 코로나에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한중일 모든 지자체 공무원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사회자 역할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 교수님, 귀빈 여러분,
훌륭한 발표와 토의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표와 토의를 통해서 지방 정부가 어떻게 이 3국 교류에 기여를 했는지 알 수 있게끔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수개월, 수년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할 거리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대화는 계속 되어야 하는 대화로 본 심포지움이 지방정부 교류를 활성화하는 논의에 영감을 주는 자리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TCS 차오징 사무차장님의 폐회사를 정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한중일 사무국의 사무차장 차오징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노력으로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이 개최한 3국 지방교류 증진 방안 세미나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3국의 전문가, 학자가 모여서 한중일 지방정부 협력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교류 상황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우호협력 사례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우호도시 플러스로 교류를 확대하자는 의견을 주셨고 또 고령화 등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사고,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좋은 말씀들도 해주셨습니다. 또 TCS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유익한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TCS 설립 1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행사에서 오늘 이번 세미나가 인문학적 색채, 지방정부의 역할을 조명하고 참석자들이 3국 지방정부 협력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3국 국민과 지방정부 간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켜서 지방협력에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한중일 협력을 위한 건강하고 우호적인 사회적인 기초를 다진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최 측을 대표해서요. 회의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훌륭한 발표해주신 발표자 여러분, 온라인으로 참석해주신 청중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방교류는 한중일 협력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3국 간 협력의 확대를 통해서 지방 교류에 더 많은 가능성을 열게 될 것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코비드19의 영향으로 일상적인 민간 교류와 지방 교류가 제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잠시일 뿐 우리의 협력에 대한 바람 그리고 호혜 협력의 큰 틀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코로나 이후에는 3국 간의 협력이 더욱 활발하게 더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올해는 TCS 설립을 기념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TCS는 앞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조율과 협력을 통해서 한중일 지방협력을 지원하고 또 3국 간의 우호 관계의 교량, 또 민심 상통의 연결고리가 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3일이 지나고 나면 동경올림픽이 폐막하게 됩니다. 한중일 3국 선수들이 끝까지 잘 싸워서 모두 다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는 동아시아의 영광이자 세계의 명예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을 대신해서 주어진 시간을 초과한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훌륭한 토의와 또 의미 있는 발표와 질문을 받아보니 시간이 다소 초과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잠시 시간을 내셔서 본 행사에 대해서 설문을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를 스캔을 하거나 내지는 저희가 이후에 URL을 보내드리면 설문 작성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심포지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뵙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